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제1막. 조선의 수도 경성거리. 전기가 들어오고 전차가 개통되고 자동차가 다니고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일본인 거주지역과 상가, 백화점, 영화관, 다방이 생기고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조선인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으로 시작된 근대화는 조선인의 생활을 나날이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토지를 빼앗기고 식량 수탈이 심해서 조선인들이 먹을 쌀이 없었다. 농토를 잃은 식민지 조선인들은 고향 산천을 등지고 만주와 북간도로 이주해 가거나 유민으로 떠돌았다. 김소월, 본명 김정식은 1902년 평북 구성에서 공주 김씨 문중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소월의 아버지 김성도는 소월이 2살 나던 해 철도 공사장에 일본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어 평생을 폐인으로 지냈다. 청주의 오산학교에 진학한 소월은 그의 문학 스승 김옥을 만나고 김옥의 영향을 받아 시 창작에 몰입한다. 소월은 18세가 되던 1920년 3월 장조에 낭인의 봄 외에 5편의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온다. 1923년 배제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소월은 그해 5월 동경 상과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러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중도에 귀국한다. 제2막. 오산학교 설립자 이승훈의 연설.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그저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아름다운 강산, 조상들이 지켜온 강토를 원수 일본인들에게 내맡길 수 있겠는가.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 학교가 10,000분의 1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1919년 조선 민중들이 봉기한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제는 문화정치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 이 시기가 곧 본격적인 친일파 양성기이기도 했다. 일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자유를 인정해주는 한편 저항하고 맞서는 사람들에겐 더욱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일제의 탄압은 곧 민족적 저항운동으로 번졌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전 조선 민중들의 항거는 3.1 만세 시위에서 60 항쟁으로 광주 학생 의거로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다. 소월이 다니던 오산학교 학생들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조만식 선생은 교장직을 버리고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1년간의 옥고를 치루었다. 이 사건으로 일제는 오산학교를 불태워버리고 폐교 명령을 내렸다. 소월이 어릴 적 다니던 남산학교도 문을 닫았다. 1926년 소월은 처가가 있는 구성군 남시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 구성으로 이사한 소월은 농민의 삶을 살았다. 온 식구가 논밭으로 나가 일을 했다. 소월은 농사를 지으며 희망을 얻고자 했다. 제3막.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소월은 고향 친지들과는 인연을 끊고 처가 동네 구성으로 이사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소작으로 땅을 얻은 처가와도 불화를 일으켰다. 소월은 경제적 어려움에다 일제의 간섭까지 더해졌다. 고향에서도 그랬지만 구성으로 온 뒤에도 주재소에 불려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은 일제 당국의 끊임없는 감시와 회유 대상이었다. 소월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러면서 점차 시와 멀어졌다. 당시 소월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시를 가져다 태워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소월 시의 절정기는 1922년부터
시집 진달래꽃을 펴낸 1925년까지 20살에서 23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시 창작에 몰두하지 않았고 시를 거의 발표하지도 않았다. 소월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1934년 가을 무렵 고향에 산소를 다녀온 소월은 그해 12월 23일 밤에 잠을 자다가 32의 나이에 돌연 사망한다. 소월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얘기는 훗날 소월의 셋째 아들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당시 신문기사는 소월의 죽음을 이렇게 전했다. 재질이 비상하던 청년 시인 소월 김정식 씨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바 지난 24일 아침에 뇌일혈로 급작스레 별세하여 유족들의 애통해하는 모양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